안녕하세요. 배경 아티스트 해서랑입니다. 오늘은 이런 러프한 스케치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스케치까지 어떻게 그림을 구상하고 완성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런 디테일한 인물의 포즈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 어떤 사고 과정을 그림 작가가 거치게 되는지 한번 백지부터 완성 과정까지 보여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그냥 사람부터 무작정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그림은 원래 배경 일러스트를 하나 그릴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야기를 기획하고 어떤 감수성을 표현할지 막 일일이 생각해두고 그리는 편인데, 그림을 시작한 시기가 굉장히 바쁘거나 할 때는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뭔가 복잡하게 시작하기 싫으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분위기만 대충 가지고 무작정 펜부터 잡아볼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림이라는 게 복잡하게 작품으로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만 사실 그 본질 자체는 그냥 단순하게 자기 기분 좋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그림 배경 일러스트 같은 것을 그려서 강사 활동도 하고 프로 활동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일처럼 되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림을 그리는 본질 자체는 저는 그냥 제가 기분 좋기 위해서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할 때는 딱히 별 생각 없이 그냥 떠오르는 것들을 마구 갈기면서 시작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연 속에서 쉬고 있는 어떤 그런 여자 캐릭터를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를 어떻게 그리지 하면서 그냥 움직여 봅니다. 주변에 뭐 수풀이라던가 자연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득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마구마구 그려 넣어요. 저는 공간까지 꽉꽉 차이는 배경 일러스트를 그리다 보니까 전체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그러니까 가구 같은 거 하나를 고를 때는 그 가구의 디자인이 중요한데, 가구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인테리어 같은 거를 할 때는 그 가구들이 서로 얼마나 어울리는지 그 조화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 일러스트를 처음에 이제 딱 그리기 시작할 때는 캐릭터나 뭐 주변 식물이나 가구 이런 것들의 디테일보다는 얼마나 이 공간에 이 사물들이 어우러지게 배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만 신경 쓰면서 디테일을 싹 다 빼고 크기나 위치, 배치 이런 것들만 신경 쓰면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인물화를 그리는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나가시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저는 큼직큼직한 조화나 분위기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인물도 그리고 배경도 채워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좀 대강 어떤 분위기인지 보이는 것 같죠? 비 오는 날에 뒤에 숲들이 가득 있고 이제 바닥에 도로에서 그냥 잠깐 쉬느라 앉아있는 그런 소녀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쓱쓱 그리는 걸 보고 제 동생이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즉시 뭔가가 그냥 손에서 나오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거랑은 별개로 뭔가 그려봐 했을 때 뭘 그리고 싶다라고 떠오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다고 말하더라고요, 동생이. 그래서 그래, 그게 신기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예전에 그림을 그릴 때는 여러분 그렇게 뭔가 그려야겠다는 게 잘 떠오르지 않아서 뭐 핀터레스트나 이런 데서 사진첩을 한참을 뒤지면서 괜찮은 예쁜 것들을 그려내서 올리려고 그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영감이라 이러는 것보다는 외부의 것들에 자극을 받아서 그림을 그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아주 오래 하면서도 제 제자들이나 수강생분들을 보더라도 그림을 그릴 때 핀터레스트나 이런 데서 예쁜 이미지를 찾으면 그걸로 인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팬아트를 많이 그리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분들과 저의 차이는, 그러니까 내 안에 영감이 퐁퐁 솟아오르는 저 같은 사람과 밖에서 영감을 받아야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차이는 뭐 타고난 창의력이나 상상력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향에 대한 메타인지가 잘 된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내 취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내 취향을 발견해서 그걸로 인해 감정이 탁 그리고 싶다는 감정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취향이 나를 건드려줄 때까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취향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취향이 밖의 것들에서 건드려지지 않아도 뭐가 취향인지 알아서 그 취향을 즐기는 그 설렘이라는 감각이 항상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아, 이거 그려야지, 저거 그려야지, 이거 그리고 싶다, 이런 게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내 취향을 내 안에 항상 담아두고 사는 방법은 취향을 잔뜩 즐기는 것과 동시에 취향이 아닌 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시간을 굉장히 선명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풀 그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식물 그리고. 그런 저는 풀이 없는 인공적인 공간만 그렸을 때 뭔가 그냥 답답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배경 그리는 거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 아티스트라고 스스로를 이제 말하는 것처럼, 배경 없이 사람만 그렸을 때도 뭔가 성에 안 차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배경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 중에서도 약간 이런 판타지스러운 배경을 좋아하는구나. 그 판타지스러움의 정의는 약간 판타지 게임 아트에서 나올 법한 몽환적이고 환상적이지만 그 디테일들은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그래픽들 이미지를 나는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공물이 가득한 공간보다는 자연물이 가득한 공간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자연물 가득한 공간 중에서도 막 열대우림 식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단아하고 깔끔하게 뻗어있는 식물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쉴 수 없이 취향을 알아차리면서 그려왔기 때문에 뭘 좋아하고 뭘 그릴 때 스스로가 즐거워할 수 있는지 본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그냥 백지를 주면은 그거를 그냥 취향으로 싹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게. 근데 이 취향에 대한 메타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난 뭘 좋아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고 사는 사람은 백지를 보면 막막해요. 그래서 핀터레스트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감상하면서 내 감정이 뭔가 즐겁게 건드려질 것들을 외부에서 찾아 헤맵니다. 그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제 백지를 줬을 때 저같이 바로 즐겁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본인의 취향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느냐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백지를 정말 즐겁게 메꾸고 싶다. 이게 그림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다작을 쏟아내는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 그 취향과 호불호에 대해서 본인이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다작을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막 쏟아내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되게 즐겁게 작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자, 이제 러프를 바닥에 두고 본격적으로 디테일한 스케치를 시작을 해봅니다. 평소에 워낙에 인물이라든지 이런 거 배경 드로잉 같은 사실적인 크로키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딱히 자료를 추가로 참고하지 않고도 굉장히 디테일한 스케치를 뽑아내는 편이에요. 근데 안 보고 뭔가를 그릴 수 있다는 거는 보고 너무 많이 그려봐서 다 외워버린 거니까요. 혹시 제 말 듣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려야 잘 그리는 사람이구나 하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보고 그려야 하거나 뭔가로 인해 영감을 받아야만 작업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랬고. 이 가끔 팬아트만 그리거나 무언가를 참고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시면서 자기는 설왕님처럼 창작이 안 된다고, 그런 나만의 것을 아직 뭔가 그리고 싶다기보다는 다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외부의 것들을 소비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다고 그 막 고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부의 것들을 소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본인만의 취향을 찾아나가는 그 시간이 예술가한테는 반드시 필요해요. 저도 이제 어떤 외부에 등장하는 만화 캐릭터가 아닌 스스로의 캐릭터를 그리게 될 수 있는지는 사실 그림 인생 거의 30년 가까이 하면서 몇 년 안 됐거든요. 그 몇 년 안 된 시간 이전의 삶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 진짜 이 캐릭터 너무 좋고, 아, 진짜 나는 이 만화에서는 이 캐릭터가 너무 좋고 이러면서 엄청 외부의 것들을 소비하고 즐기는 시간, 그러니까 덕질하는 시간을 진짜 오래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팬아트 같은 것만 막 그리고 다른 남이 만든 창작물을 소비만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고, 나도 그래도 그림 작가인데 내가 내 캐릭터나 이런 거 나도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남의 거 보는 것만 재밌냐? 뭔가 이러면서 그림을 한참 그렸는데 어느 순간
제가 소비하는 캐릭터들의 특정한 결이 있다는 것을 되게 또렷하게 알게 된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했고 하이큐라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좋아했었는데 거기서 유난히 제가 정말 좋아 죽겠다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캐릭터들은 똑같더라고요. 이 변하지 않는 취향이라는 거를 인식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만의 오리지널 캐릭터를 만들어내거나 그릴 수 있게 되었고 애초에 제가 외부의 어떤 캐릭터들을 좋아했다는 그 이유 자체가 제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반영한 캐릭터였다는 거를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라서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캐릭터가 나를 닮아서 좋아했던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이제 좀 주변을 돌아보고 하니까 똑같은 캐릭터를 덕질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해석으로 그 인물의 서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각자 자기 자신을 그냥 보는구나. 좋아하는 캐릭터에서 내가 좋아하는 작품,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는 그냥 나랑 닮은 것들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이 훌륭한 예술 작품이라는 게 정말 정교하고 섬세한 그런 인격이라든지 서사를 통해서 내 내면을 바라보게 해주는 작품이 커지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작품에 담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 탁 알게 되면서 그때 이후로 팬아트를 그리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팬아트가 무의미하고 팬아트가 재미가 없다 이렇다기보다는 팬아트를 통해서 경험하고자 했던 것이 결국에는 내 자신만이 갖고 있는 취향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내 취향을 연구해보고 나만의 것들을 표현해보고 싶다 하는 욕구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나만의 오리지널 창작을 하지 못하고 뭐 팬아트만 그린다, 남이 해놓은 거 보는 것만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것들을 즐기시면서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 하고 내 취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인지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보신다면 그 시간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의 오리지널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이게 내 취향이야, 나 이런 게 좋아하고 단순하게 말하고 끝내면 좋겠지만 작품을 하고 싶고 내 거를 세상에 내보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의식적으로 내가 뭘 그리고 만들어내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고 신미한 쪽으로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건 이제 AI가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절대 갖지 못한 나만이 가진 그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감수성, 취향 이런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전에는 그걸 몰라도 그림만 잘 그리거나 이러면은 됐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림 그리는 AI 이런 것도 없고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지금도 귀하긴 하지만 이제는 잘 그린 그림이 있으면 이제 AI가 그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받기도 하고 그만큼 사람들이 그림 이상의 어떤 추상적인 가치를 그림에서 찾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기술적으로 뭔가를 잘 그린다는 것 자체가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린다면 이 작가는 무엇을 소비하고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그림을 잘 그리는 정도가 되기까지의 시간을 본인에게 쏟아부었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서랑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배경 아티스트라고 부를 정도로 배경을 많이 그렸고 배경을 공부하는데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았는데 왜 이 해서랑이라는 사람은 굳이 어려운 배경을 배우고 강의를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배경을 그린 걸까 하는 게 궁금해지는 작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배경 아티스트라고 활동을 하고 제 그림이 어느 정도 알려진 것도 사실 제가 배경을 진짜 잘 그려서라기보다는 배경을 잘 그리기는 하는데 제가 그리는 공간에 특정한 감수성이나 서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고 이게 다른 작가들한테서는 볼 수 없는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그림이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기만의 고유성을 작품으로 이제 이름을 알리려면 가지셔야 되는데 그것들이 여러분의 취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오리지널 작품을 하시던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이나 팬아트를 보시던 무언가 정말 좋다, 좋아 죽겠다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왜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라고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사색의 시간을 한번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소녀가 굉장히 약간 고독하게 그려지기도 하고 항상 어떤 아름다운 풍경에 혼자 있는 캐릭터를 저는 주로 많이 그리는데 나는 전 뭔가 그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예쁜 공간에 자연물이 가득한 예쁜 공간에 좀 혼자 소외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캐릭터를 그려요. 이제 유튜브에서 가장 큰 조회수를 얻었던 떨어진 천사 같은 경우에도 하늘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추락해서 지상에 떨어진, 그래서 천사들을 증오하는 인간들을 피해서 숨어있는 그런 캐릭터를 그렸거든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좀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못해서 어떤 공간이나 그늘에 숨어있는 여자 캐릭터, 고독한 캐릭터를 그린 건데, 왜 이런 캐릭터를 그리지? 하고 이제 의식적으로 사색을 해보면 그리기 전에는 몰라요. 그리기 전에는 그냥 이런 게 그리고 싶으니까 끌리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리는데, 뭐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그렇지만 난 왜 계속 이런 거를 그리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되게 뭐 드러나지 못한 어떤 감춰져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하고, 저라는 사람 자체도 되게 숨겨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활발하게 어디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이렇게 놀지 못하고 혼자 아무도 왕따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꾸 혼자 어디 가려져 있고 그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만성적인 소외감이 인생 전반에 항상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되게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약간 그렇게 숨겨져 있고 어디 버려져 있고 소외돼서 지친 그런 캐릭터를 위주로 그렸더라고요. 근데 이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외되고 지치고 왕따당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의식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숨기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고독한 캐릭터를 마주했어서, 뭔가 내가 마냥 어디 숨겨져 있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나는 사실 보이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가 내면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좀 그런 고백하는 것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번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진 않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냥 그런 것들이 명료하게 느껴지는 타이밍이 와요. 제 그림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다쳐서 숨어 있고 소외당해서 막 어디서 막 추방당해서 숨어 있는 이런 캐릭터를 그렸다면, 지금은 그늘 속에서 그래도 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을 명료하게 시선으로 저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그런, 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고, 그런 숨어 있는 곳에 어디 존재하고 있다고 알리고 싶은 그런 느낌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참 그림이나 예술이라는 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무슨 생각하고 그리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갈길 때도 많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 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야 의식적으로 좀 세상을 마주하고 본인을 알아가고 있는 그런 여자 캐릭터를, 약간 소외됐지만 그래도 그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여자 캐릭터를 아름다운 공간에 그려놓고 싶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도 자화상이거든요. 그리고 자연물 같은 경우에도 취향의 이제 자연물 자료를 잔뜩 감상하면서 이렇게 그려나갑니다. 보통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들이랑 수다 떨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혼자 그냥 명상하듯이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저것들 그리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번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림 작가의 성향에 대한 거예요. 방금까지는 취향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지금은 좀 성향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이 난이도에 대한 성향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들. 근데 저는 좀 어려운 걸 해야 뭔가 하는 맛이 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할 수 있을 법한 거가 안 끌려요. 좀 이거 도저히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그릴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좀 복작복작한 그런 식물이라든지 공간을 그려야 좀 그림을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이거는 제 성격이죠.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뭔가 진심인 활동을 할 때 되게 머리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면 좀 끌리거든요. 최근에 되게 재밌게 공부하고 있는 점성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고전문학이나 인문학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게, 이해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배경도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제가 좋아해서 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 성향도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공격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혹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좀 맞춰서 부들부들하게 말하는 성향이다를 포함한 그런 언어 능력부터 그냥 뭐 게임을 할 때 즐기는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작품을 하는데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하면은 이것도 시행착오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이제 배경을 딱 뭘 그리려고 할 때 진짜 이거 도저히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릴 수 있는 건가, 이 정도를? 이 정도를 선택해야 재밌어요. 이 정도면 내가 뭐 무난하게 그리지. 내가 뭐 식물들을 얼마나 많이 그렸는데 뭐 이 정도 예쁜 풀들이야 뭐 무난하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제가 몇 달 동안 그림을 그냥 방치하더라고요. 너무 뻔해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도저히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물과 이런 나무는 내가 너무 어려워 보여서 뭐 도전해본 적이 없는데 싶으면은 그냥 계속 머릿속에 막 생각나고, 그거 언제 그리지? 이따 그거 그려야 되니까 지금 좀 에너지를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이거 라이브에서 이따 그리려면 내가 지금 좀 쉬어놔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그 어려운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제가 그걸 생각하고 에너지를 비축해놓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려운 거를 도전하는 감각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못 그릴 것 같은 거를 골라서 좀 한계를 부시려는 성향으로 작업을 계속 지속을 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제가 가진 실력보다 조금 더 고퀄리티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결국 제가 그려낸 거니까 제 그림이고 제 실력이긴 한데, 그림을 그릴 때의 감각 자체는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재밌다, 그림 그리는 건 정말 축복이야, 나는 뭐 항상 그림 그려야지,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거 대체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근데 내가 해내고 만다, 이거. 이거를 해내지 못하면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고, 이거를 그냥 어떻게든 죽기 살기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비장하고 각오 넘치는 도끼 가득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야 저는 너무 재밌고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다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피로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조차 굉장히 즐겁고 활력 있다고 느낄 정도로 저는 난이도 어려운 것에 대한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누구나 그런 줄 알고 제가 한 3, 4년 전인가 처음 배경 그리기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수강생들한테 막 숙제 막 10장씩 20장씩 드로잉 해오라고 시켰더니 다들 너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강생분들이. 그 와중에도 몇몇 소화한 분들이 계시긴 했는데, 저처럼 스파르타식의 약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 고유의 성향이구나라는 거를 되게 한참 뒤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 수강생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그림쟁이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딱히 그림을 같이 그리는 동료나 이런 사람이 없어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 제자들을 보면서 저에 대해서 더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난이도 높은 거를 좋아하는구나, 요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업할 때 자기 성향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설랑님처럼 하면 나는 그림이 싫어질 것 같다. 정말 나는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휴식하고 이완하고 약간 마사지 받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한 기분으로 그림을 즐겨야 그림이 좀 지속이 가능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내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나의 난이도에 맞는 만큼만 해야 되고, 또 이제 제 수업에서 저를 자주 찾아오셨던, 스파르타식으로 하더라도 성장을 조금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은 안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과제도 막 폭탄으로 내주고 막 진짜 모르는 거를 하면서 질문이 쏟아지는 그런 감각을 좋아해서, 그런 분들 저한테 수업 들으러 오면은 저는 카톡으로 내내 모르는 거 질문해도 되니까 이거 10장 다 해오세요, 이렇게 좀 과제를 내거든요. 혹은 뭐 과제나 난이도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반드시 내가 좀 좋아하고 친한 사람이랑 마감이 엮여 있어야 잘 되시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도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며칠까지 해오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망신시켜버릴 거야, 이러면서 이제 수강생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마감을 잡아줬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작업을 지속할 때 아까 말씀드린 취향을 어떤 방식으로 그려나가야 좀 나한테 잘 되는 것 같은지, 나는 좀 나를 압박하고 몰아붙이고 워커홀릭처럼 해야 된다, 혹은
나는 난이도를 엄청 높여서 그걸 빠개는 기분으로 해야 된다. 혹은 아니다, 나는 온천에서 쉬는 것처럼 편안한 감각으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렇게 다양할 텐데, 여러분이 평생 그림을 지속하고 다작을 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입지까지 다지려면은 내 취향과 성향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알고 가야 됩니다. 편안하게 쉬면서 그려야 되는 사람이 저처럼 난이도 높은 거 하게 되면은 그림을 포기하고 싶어져요. 근데 저처럼 난이도를 높여서 그려야 되는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은 답답해서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어려운 거 하러 가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림에서 어려운 것을 도전하는 이 몰입 감각이 일상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자꾸 좀 폭식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몸의 에너지를 확 딴 데다가 쏟아부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진짜 의식적으로 하루 안에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정해서 뭐 하루 종일 뭔가를 하진 않더라도 내 에너지를 확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몇 개는 일정하게 좀 배치를 해두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게 그림을 그리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한다고 이야기를 녹음하는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가 됐든 좀 어려워야 할 맛이 납니다. 그런 피곤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배경 그리기를 좋아하는 것도 있다는 거. 정말 난이도가 무궁무진합니다. 배경은 뭐 인물도 쉽지는 않은데, 사실 인물은 이제 좀 쉽다고 느끼고 배경은 아직 쉽다고까지는 못 느끼거든요. 이 배경도 한 5년, 10년 더 하면 쉽다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뭐 그때 되면 또 다른 어려운 것들 하겠다고 찾아 나서고 있겠죠? 뭐 요만한 것들은 뭐 유화로 그린다고 난리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레벨업 이상의 클래스업을 하는 기분이 저한테는 중요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어려워 보이는 요소들을 잔뜩 그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도 그 난이도에 대한 성향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저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게 자기 파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다작을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누구랑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도,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라이브 방송 같은 것도 켜서 그 구독자들, 시청자들이랑 수다 떨면서 그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제가 작업이 지속되기 위한 필요 조건을 모두 알고 있고 이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지속을 하는 거지, 뭐 선천적으로 그림이 엄청 타고나서 제가 이걸 지속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타고난 게 맞긴 한데 타고났다고 다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번아웃과 슬럼프에서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허덕여본 결과, 그 예술가가 자기 작업을 오랫동안 다작을 지속하고 이걸로 어떤 가시적인 사회적인 결과까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또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해보면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감정적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취향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지속 가능한지를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랑도 비슷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그거를 알고 그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교류를 해야 잘 되는지 그걸 알아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작품과 예술가의 관계도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누군가를 만나려면은 시간 약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잡고 함께 이제 일정을 짜고 이러는 것에서 같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있는 반면, 제 여동생 같은 이제 정말 머리에 시계가 아예 없는 것 같은, 머리에 시간 감각이라는 것이 무언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즉흥적인 타입의 제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짜고 시간을 짜고 이런 거를 같이 하면은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생의 즉흥적인 에너지에 맞추면서 그래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재밌는 소통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져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작품도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많이 그린다고 느는 게 아니고 많이 그린다고 다 다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작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 작품이 잘 되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건데, 그것들을 얻으려면 자기 탐구와 자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 취향이 됐던 성향이 됐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하는 방법은
감정이 건드려지는 구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몸에서 도파민 나오잖아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막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이런 거 나오잖아요, 몸에서. 그런 것처럼 몸이 반응하는 거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몸이 안 좋은 식으로 반응하고 막 소화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거 느낌이 오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음식 먹는 것처럼 내 취향과 성향을 판단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맛있으면 그냥 너무 웃음이 나고 기분 좋고 계속 손이 가는데 맛 없으면은 그냥 뚱한 채로 음식만 쳐다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감각거리들만 찾아서 소비하고 내가 이것을 왜 좋아하는지까지 알다 보면은 백지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무가 없는 나만의 휴식시간,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달려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쉴 새 없이 자유롭게 달려나가는 그런 예술가의 삶을 저는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로. 자, 점점 배경도 복잡해지고 그림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이번 스케치는 이런 식으로 완성했어요. 저거를 과연 어떻게 또 채색을 할지 진짜 감도 안 잡히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든 또 부딪혀 가면서 하고 있겠죠? 뭐 그걸로 또 영상 만들어서 오겠죠? 저는 이렇게 좀 눈앞이 깜깜할 정도로 뭔가 어려울 때 오히려 좀 부셔버리고 싶은 활력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진짜 너무 노답이고 어떻게 될지 뭐 감도 안 온다 약간 그런 상태에서 또 어떻게든 부딪혀 가면서 유의미한 배움이나 그림을 하나 뽑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의 성향과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반대로 본인의 취향과 성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람은 타인이 있어야만 본인을 의식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취향이 아닌 것을 알아야 취향을 의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선명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취향과 제 성향 얘기를 듣고 아니 설왕님은 이렇단 말이야. 나는 전혀 아니런데. 나는 이게 그냥 모두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내 성향이었네? 이렇게 깨달으시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컬러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감수성을 어떻게 담아내는지 그 색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굉장히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